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한약을 지을 일도 잘 없고 조금 조용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분간 휴식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10분간 휴식 시간에는 조금 가볍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아는 지식이나 아니면 제가 겪었던 그런 재밌는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삼과 인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시죠. 산삼과 인삼. 산삼은 굉장히 귀한 그런 약재죠. 보통 산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천종삼, 산양삼. 이 천종삼 말 그대로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자생해서 생겨난 그런 삼이죠. 그래서 100년이 넘은 천종삼 같은 경우는 뭐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귀하죠. 그리고 산양삼 혹은 장뇌삼이라고 하는 삼은 이 산삼 씨앗을 신만이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옮겨서 그렇게 재배한 산삼이죠. 그런데 동의보감에도 보면 산삼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인삼이라고 나와 있고 순수 우리말은 심입니다. 심. 그래서 우리가 산삼 캐시는 분들을 신만이, 산삼을 산에서 봤을 때 신보았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산삼과 인삼의 의미가 조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16세기 경부터 이 산삼이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재배된 삼은 인삼으로 부르게 되고요. 산에서 나는 산삼은 말 그대로 산삼으로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16세기 이전의 의서에서 나오는 인삼이라는 표현은 지금의 산삼을 뜻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약재였겠죠.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도 굉장히 귀한 고급 약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의서에 나오는 인삼은 지금의 산삼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6세기부터 인삼이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삼, 예전에 산삼이죠. 이걸 동의보감에 표현한 데 보면 쉬울이 좀 먹을 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삼이 지금처럼 냉장 보관이 어려웠으니까 그죠? 좀이 잘 먹나 봅니다. 이 비싼 약재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17, 8세기가 되면 이걸 쪄서 건조하는 홍삼 제조법이 발명이 되고 그 뒤로는 이 홍삼 처리해서 이 인삼을 보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산삼과 인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 산삼에 대해서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명현 반응이 뭔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포병장교로 5년 동안 야전 생활을 했던 장교였습니다. 제가 중대장 생활을 했던 곳은 강원도 화천군이었습니다. 화천군에서도 최전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통제선을 지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독립되어 있는 그런 포병부대에서 제가 지휘관을 했었는데요. 저녁에 이렇게 그 부대에 가 있으면 저녁에 대남 방송이 들립니다. 북한에서 방송하는 대남 방송이 들릴 정도로 북한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처음에 취임을 해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부대를 넘겨받고 그 부대 파악을 하고 이제 병사들을 일일이 다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제가 조금 그 시간이 흐른 후에 한 병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원하시면 제가 산삼을 캐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자초지정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홍천이 집인 병사였는데 자기가 직접 캔 그 산삼 이파리를 코팅한 것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니가 어디서 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거기 부임하기 이전에 근무했던 그 하사관, 지금 부사관이라고 하죠. 간부가 이 병사를 시켜서 몰래 산에서 산삼을 캐오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부사관이
술과 도박을 좋아한다고 제가 미리 좀 들은 게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빚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사를 산으로 보내서 산삼을 캐오게 하는 거죠.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이 부사관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그 병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산삼을 몇 개를 캐드렸는데 그 중에 그 한 10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천종삼을 캔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삼을 캐왔었는데 그 부대 고참 병사 2명이 몰래 이 겹뿌리, 가는 뿌리 하나씩을 티 안 나게 뗀다고, 작은 뿌리였겠죠. 그런 뿌리를 하나씩 이렇게 떼어 먹고 열이 나면서 실신을 해서 한 이틀 동안을 거의 잠을 잤답니다. 의식이 없는 거죠. 열이 막 나면서 어지럽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부대가 난리가 났었답니다. 근데 이걸 외부로 또 그렇게 보고를 하고 하면 이게 부대가 더 소란스러워지니까 그때 당시 제 선임 중대장이 그것을 그냥 조금 덮으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병사들은 물론 깨어나서 굉장히 혼이 많이 났죠. 그때 그 현상이 바로 명현 반응입니다. 사실 명현 반응의 순수한 의미는 이 한자에서 볼 수 있죠. 눈이 어두워지고 아찔해진다. 그래서 몸에서 열이 막 나면서 어지럽고 의식을 잃기도 하면서 잠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의미의 명현 반응입니다. 지금은 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증상들, 졸린다거나 뭐 가끔 통증까지도 이 명현 반응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순수한 의미의 명현 반응은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어떤 약효에 의해서 몸에 열이 나면서 의식을 잃기도 하거나 졸리거나 그런 증상이죠. 근데 대부분 이 명현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회복 후에 몸이 훨씬 빨리 개선이 됩니다. 제가 그때 그 병사 얘기를 듣고 그게 당시에는 한의학을 하는 시기는 아니었는데 그게 말로만 듣던 명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꾸짖으면서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 안 된다 하고 그 병사한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사관 다른 하사관이었지만 불러서 제대로 그걸 제가 교육을 했거든요. 사실 그 민간인 통제선안은 예전에 6.25 때 비행기로 지뢰를 어마어마하게 뿌려놨기 때문에 이 정해진 길 밖으로는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디에 지뢰가 있을지 모르고 잘못 밟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 병사가 물론 산을 잘 알고 길을 잘 알아서 다행히 사고가 안 났지만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근절을 시켰는데요. 저에게는 당시에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당시에 이렇게 훈련 때문에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경우가 있으면 주변에 보면 뭐 더덕이라든가 오가피 그리고 각종 약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그 화천이 가곡 비목의 소재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골짜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당시 6.25 때 그 칼빈 소총을 거꾸로 굽고 그 구멍 뚫린 철모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무덤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당시 그 화천에서 중대장 했던 시절이 까마득하네요.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제가 산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한의대 본과생 때였습니다. 본과 한 3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동생이, 남동생이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토대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얻어서 지금도 계속 쭉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본과생 때 이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형, 내가 지금 메일을 하나 보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메일을 열어보니까 인삼처럼 생긴 그런 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재배한 건 아닌데 밭이 보이고 또 한 뿌리 이렇게 캐서 전체를 찍은 사진이 같이 메일에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생이 일본에 유명한 신사에 놀러를 갔는데 우연히 신사 이렇게 뒤편으로 이렇게 산책을 갔더니 그 인삼 혹은 산삼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더랍니다. 동생이 봐도 이거는 인삼이나 산삼인데 재배한 그런 흔적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산삼인가
싶어서 저에게 문의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일에 있는 사진을 출력을 해서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까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생각난 것이 학교 바로 맞은편 골목에 신만이 옆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본 적은 없었는데 그 간판이 생각이 나서 그걸 들고 갔습니다. 가서 제가 한의대생인데 뭐 좀 여쭤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서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정말 한 2, 3초도 안 걸렸습니다. 딱 보시더니만 이거 일본 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일본 쌈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이거 그 일본 쌈인지 어떻게 아셨냐 그러니까 그건 됐고 어떻게 이 사진을 찍었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일본에 있는 동생이 찍어서 보내서 뭔지 좀 봐달라고 하더라 그랬더니만 이것은 일본에서 나는 쌈인데 우리나라의 도라지보다도 약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쌈이 우리나라 쌈과 이렇게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거를 진짜 단박에 하시더라고요. 사진만 딱 보고 이거 2, 3초 내에 일본 쌈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이분들이 진짜 고수는 고수시구나. 정말 그 산삼의 전문가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도 자기가 맞는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 산삼이 나는 것은 우리나라 도라지보다도 약성이 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삼의 씨앗을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재배해도 절대 좋은 약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삼과 산삼의 최적의 토양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그 동남아라든가 중국에서 생산되어야만 제 약효를 나타내는 그런 약재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가령 녹용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러시아산이나 뉴질랜드산을 많이 쓰는데요. 국내에서 농장에서 재배한 녹용은 약효가 안 나와서 한의원에 쓰질 않습니다. 약성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이 약재가 제 효능을 내려면 그에 맞는 환경에서 재배되어야 한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 귀하다는 산삼도 일본 땅에서는 뭐 도라지보다도 못한 그런 약성을 내니까요. 그것이 저한테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멀지 않은 그때 과거에 제 아는 지인한테서 한 10년 정도 된 장례삼을 2, 30만 원 주고 사서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 명현 반응이라는 게 정말 어떤 걸까 궁금해서 사서 먹어봤는데 그렇게 열이 안 나더라고요. 잘못 산 건지 약효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껴보고 싶었던 그 명현 반응은 못 느꼈습니다. 제가 나중에 산소에 가서 생활하게 되면 저도 이제 한번 캐봐야죠. 지금까지 한 번도 산삼을 제가 직접 캐본 적은 없습니다. 캐온 걸 보기는 했고 그랬지만 뭐 제가 그 고가의 약을 굳이 사서 먹을 만큼 몸이 약한 것도 아니고요. 과한 약재는 오히려 저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굳이 그런 약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약재가 꼭 필요하신 분이 있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살아오면서 인삼과 산삼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경험이었는데요. 오늘 조금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었습니까? 앞으로 이 10분간 휴식 시간에는 제가 이런 조금 가볍고 재미있는 소재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마치면서 제 중대장 시절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염과 머리를 기르고 있으니까 이 이미지가 지금 많이 굳어져 있는데요. 제가 30살 아주 피 끓던 중대장 시절의 사진입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체중도 나가고요. 젊을 때였죠.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정말
한국의 산야를 뛰어다니면서 정말 포병장교로서 나름 열심히 군생활을 했었는데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소대장 생활을 했던 곳 철원이었습니다. 신철원 쪽에서 소대장 생활을 했었고 전남 장성에서 포병학교 구대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대장은 강원도 화천에서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가 되면 가서 한번 부대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겠죠. 지금 뭐 지도로만 봐도 뭐 신도시가 생기고 그랬던데요. 제가 정말 그 땀을 흘리면서 뛰어다니던 그 훈련장들이 가끔은 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조금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산삼과 인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